봄이 되면 싹이 트고 물을 주면 나무가 자라듯 우리의 뇌도 자극을 주면 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것이 있죠. 깜빡깜빡하네.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까 뭐 하려고 했더라. 이런 순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뇌는 80세에도 90세에도 변할 수 있습니다. 송나라 시대 학자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때가 없다. 늙어서도 배우면 늙지 않는다. 800년 전 선조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뇌를 쓰면 늙지 않는다는 것을요. 뇌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뇌는 평생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면 뇌세포가 죽기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자극만 주면 새로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뇌를 젊게 할까요? 복잡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손가락 운동입니다. 손가락 운동이 뇌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과 뇌는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30%가 손을 담당합니다. 다리를 담당하는 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손은 매우 정교한 동작을 합니다. 젓가락질, 글씨 쓰기, 바늘에 실 꿰기. 이런 섬세한 동작을 위해 뇌가 많은 자원을 할당합니다. 따라서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30%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뇌 전체를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잠자던 방에 불을 켜는 것처럼 손가락 운동은 뇌의 불을 켭니다. 첫 번째 운동은 손가락 구부리기입니다. 한 손을 펴고 다른 손으로 각 손가락을 하나씩 구부렸다 폈다 합니다.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각 손가락을 10번씩 합니다. 양손 합쳐서 1분이면 됩니다. 이게 뭐가 어렵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생각보다 손가락이 잘 안 움직입니다. 특히 약지와 새끼손가락은 독립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평소 안 쓰던 동작을 하면 뇌가 깨어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손가락 터치입니다.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씩 붙였다, 떼었다 합니다. 엄지와 검지, 엄지와 중지, 엄지와 약지, 엄지와 새끼손가락. 이것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양손 동시에 하면 더 좋습니다. 이 운동은 협응력을 키웁니다. 양손이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려면 뇌의 양쪽이 함께 일해야 합니다. 좌뇌와 우뇌가 소통하면서 뇌 전체가 활성화됩니다. 세 번째 운동은 손가락 번호 부르기입니다. 엄지를 1번, 검지를 2번, 중지를 3번, 약지를 4번, 새끼손가락을 5번이라고 합니다. 이제 누군가 번호를 부르면 그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1번 하면 엄지를 올립니다. 3번 하면 중지를 올립니다. 혼자 하실 때는 마음속으로 번호를 외치고 손가락을 움직이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익숙해지면 빠르게 합니다. 이 운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듣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전 과정에서 뇌가 일합니다. 네 번째 운동은 반대 손쓰기입니다.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글씨를 쓰고, 왼손잡이라면 오른손으로 씁니다. 처음에는 자기 이름부터 시작하세요. 서툴지만 괜찮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하는 그 자체가 뇌 운동입니다. 왜 반대 손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평생 한쪽 손만 씁니다. 그러면 뇌의 한쪽만 발달합니다. 반대 손을 쓰면 평소 안 쓰던 뇌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치매 예방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손과 발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은 늙어도 정신이 또렷하다. 400년 전에도 손 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손가락 걸기입니다. 양손의 손가락을 서로 깍지 끼듯이 걸었다가 풀었다가 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이 위로 오는 위치를 바꿔가며 합니다. 평소와 다른 위치로 깍지를 끼면 어색하죠. 이 어색함이 뇌를 자극합니다. 여섯 번째 운동은 손뼉치기입니다. 손뼉치기가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치는 게 아닙니다. 박자를 바꿔가며 칩니다. 빠르게 5번, 천천히 3번, 이런 식으로 리듬을 바꿉니다. 리듬 운동은 뇌의 시간 감각을 자극합니다. 시간 감각은 기억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리듬감이 좋아지면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7번째 운동은 공 쥐기입니다. 작은 공이나 스트레스 볼을 손에 쥐었다 폈다 합니다. 없으면 수건을 둥글게 뭉쳐도 됩니다. 소나귀 힘을 키우면서 뇌도 자극합니다. 중국 삼국시대 명예화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병이 생기지 않는다. 마치 문짝을 자주 여다두면 녹슬지 않는 것과 같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움직이면 뇌가 녹슬지 않습니다. 이 운동들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TV 보면서 해도 좋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해도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 1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입니다. 하루 1분. 이것만 지키세요. 일주일 후면 손가락이 부드러워집니다. 한 달 후면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6개월 후면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실감합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70대 노인 100명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손가락 운동을 했고, 다른 그룹은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의 기억력 점수가 25% 향상되었습니다. 뇌 스캔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한 그룹의 뇌는 실제로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뇌가 실제로 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분의 운동이 내일의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손가락 운동 외에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합니다. 둘째, 사람들과 대화하세요. 혼자 있으면 뇌가 쉬어버립니다. 대화는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복합적인 활동입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이 최고의 뇌 운동입니다. 셋째, 책을 읽으세요. 독서는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장면을 그립니다. 이것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하루 30분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넷째, 게임을 하세요. 고스톱, 화투, 퍼즐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뇌가 일합니다. 손주들과 게임하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충분히 주무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정리됩니다. 낮에 배운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하루 7시간은 주무세요. 여섯째, 좋은 음식을 드세요. 등푸른 생선, 호두, 블루베리 같은 음식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쓰지 않으면 무디어지고 쓰면 날카로워진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깜빡거리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조금씩이라도 노력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세요. 지금의 1분이 미래의 건강한 뇌를 만듭니다. 슈조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신이 젊으면 나이는 의미가 없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정신이 젊어집니다. 80세에도 호기심이 있고 90세에도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젊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을 10번만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1분이면 됩니다. 내일은 손가락 터치를 추가하세요. 모레는 번호 부르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우리 같이 손가락 운동 해볼까? 손주들과 함께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할머니가 빨리 하나, 너가 빨리 하나 내기해볼까? 이렇게 놀이처럼 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은 흐르고 세월은 가지만 우리의 정신은 계속됩니다. 그 정신을 맑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비결입니다. 하루 1분 손가락 운동, 이 작은 습관이 20년 젊은 뇌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몸도 마음도 정신도 젊게 오늘을 살아갑시다.